네, 우리 동네 문화카페 전시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여수국제미술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큰 미술 축제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 또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미술제의 방향을 설계한 송진영 예술감독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3회 여수국제미술제 예술감독 송진영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전시 기획자로 와서 앉아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미술대학을 나와서 젊은 시절에는 작가 생활했던 작가입니다. 네. 그 이후 미술행정, 미술기획, 또 문화 이벤트 같은 것들을 기획하는 기획자로 쭉 활동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수국제미술제 감독, 예술감독직이라는 직은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수 출신이신가요? 지역적으로는 여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이제 전시 기획자들은 언제 어디 곳이나 좋은 전시가 있으면 가서 기획을 하고 싶은 것이 영광스럽죠. 네. 저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전시 기획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취준위원회에서 저의 과거 경력이나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을 좀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첫 시작은 2006년이었고 올해로 13번째 미술제가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여수국제미술제 보시기 어떻습니까? 위상이라는 것이? 말씀 그대로 여수국제미술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이번에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인도,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 10개국에서 참여를 했고, 이런 이제 외국에서 작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의 현대 미술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 지역에 공급하기도 하고, 또 지역민들과 같이 향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지역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도 크게 향상을 된 거고요.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적 삶의 향유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네. 네. 올해 2023 여수국제미술제가 역대 미술제와의 다른 점,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간의 국제미술제가 현대미술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 지역에 이제 전파하고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저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 국제 작가들과 지역 작가들이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이 지역의 지역성과 국제성이 어떻게 아우러져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네. 우리 지역의 여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안 도시로서 지역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그 독특한 정체성을 얼마나 독특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보했느냐, 또 그 확보된 정체성이 국제적인 여러 작가들과 현대미술가의 만남에서 정말 세계적인 작가로 또는 세계적인 작품으로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었겠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을 성취해 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네. 제목 주제 이야기도 좀 해보죠. 바다 생각하는 것,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해화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원시 미술에서부터 현대 미술에 이기까지 그 속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컨셉의 세계가 있고, 네. 또 보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서 퍼셉션, 관념, 지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작가들이 작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자기 작가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미학, 또 영감, 또 거기에 이제 시대적 정신이라든지 시대의 환경들이 덧붙여서 작품이 생산이 되겠지만, 그 밑에는 항상 관념의 세계와 지각의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밑받침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번 우리 전시에서 관념의 세계와 지각의 세계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또 다소 혼란하다고 할 만할 정도로
현대 미술의 어떤 다양성 속에서 앞으로 미술의 세계를 예측해보고 가늠해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런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10개 나라에서 77분의 작가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들을 섭외하고 또 작품을 고르실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좀 고르셨어요? 이번 이 전시는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번전시, 주제전이 있고, 하나는 이제 특별전이 있는데, 특별전은 이제, 번전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제어에 걸맞는 또 다양한 현대 미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그 다양한 미술의 세계, 그러니까 뭐 소재라든지 장치라든지 뭐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들을 선정하는데 고심을 했고요. 특별전은 이제 제목이 주제어가 열린 수평선, 바다, 문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삶에 어떻게 작용을 했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공유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그 문화가 어떻게 배어져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을 고르는데 역점을 뒀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를 고른다기보다는 작품을 골랐다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네,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을 고르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잖아요, 작품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준비하시기도 참 벅차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또 공도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관람 팁을 좀 주시면 많은 걸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미술의 다양성에 관점을 두고 이번 전시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이제 그 전시 메인전 첫 번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성웅 작가의 그 공감이라는 작가의 공감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네. 그 작품은 그 벌륜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풍선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지금 작품인 나와지고 것 있는 이 같은데. 작품인데 풍선이라고요? 이게 돌 이런 게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오. 과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작품을 제작할 때는 뭐 평면 작품은 유화를 쓰고 수채화를 쓰고 입체 작품은 대개 돌이나 나무 같은 그렇죠. 거, 그다음에 이제 찰흙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주조를 맞아요. 하거나 네. 뭐 이런 작품인데 현대 미술의 그 다양한 그 소재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 가서 보면 다양성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성웅 작가의 저 벌륜으로 만든 그런 작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온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전기 장치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작품 같은 거 그런 다양한 설치미술들. 작품, 그런 소재들이 다양성, 그 다음에 뭐 패브릭이라든지 또는 그 합성수지, FRP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전통 회화에서부터 첨단 기법까지 또 미디어 작품도 5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 현대미술이 어떻게 다양화되고 있고 소재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 점에 방점을 두고 전시회를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미술제인 만큼 해외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목해서 보면 좋을 해외 작품들은 어떤 게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양하게 그 미디어 아트 작품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작품 마리아라는 그 러시아 작가인데요. 네.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지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그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물건, 우리가 쉽게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물건들, 뭐 골판지, 종이, 천, 패브릭, 뭐 이런 그 돌, 나무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결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매우 강한 정치적인 이슈나 전쟁, 공포, 테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작품을 가만히 보시면 뭘 표현한 것 같이 보이신가요? 약간 좀 폐허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쟁에서 그 폭격을 맞아서 창문이 쓰러진 건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진하고 이 작품은 지금 패브릭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천을 자수하듯이 일단 이렇게 꼬매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예. 방금 잠깐 그 작품이 나왔다가 지나갔는데요. 이건 이제 독일의 그 자니아라고 하는 그 작가의 작품입니다. 예. 오, 이거는 패브릭 같은데 중간에 뭔가 빛도 들어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그래서 미디어 아트하고 패브릭을 통한 설치 작품을 결합해 놓은 작품인데요. 융합 작품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독특하네요. 예, 아주 독특하죠. 아까 예. 누차 말씀드리는 다양성 자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작가는 이제 그 작가, 예술가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자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환경 문제라든지 또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생태계 문제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뭐 또 어떤 희귀 동식물의 남획이나 멸종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이번 우리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주제하고도 굉장히 어울리고 또 특히 이 작가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일본 오염수 문제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환경 문제, 아주 그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작품들이 알겠습니다. 출품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와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해온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는 섹션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관람 팁 아니면 어떤 것들을 주의 있게 보면 좋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특별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여수라고 하는 지역 지정학적인 어떤 특성 이것이 어떻게 문화에 반영이 되고 어떻게 그 정체성 확보를 하는데 역할을 했느냐 이런 데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작품 하나만 소개를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역 작가들. 지역 작가 이 작품 네 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상캥이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 이게 서봉희 씨의 작품인데 바다 해양 도시로서의 그 여수의 그 상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상업과의 그 뭐 이렇게 어종인데 네. 바다 여수 앞바다에서 간혹 그 뭐 그물에 걸리거나 맞아요. 또 어떤 사체로 다른 발견되기도 하고요. 예, 네. 죽는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바다의 어떤 오염의 문제 또는 생태계의 문제 이걸 이제 상캥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작품화 시켰는데 상캥이의 꿈 무엇이었을까요?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전한 네.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겠죠. 네. 네. 하여튼 아무쪼록 그 아주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뭐 한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우리 그 전시를 관람을 위해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짧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0초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은 도슨트도 하고 전시 쉬는 공간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록을 만들어 주지는 못했지만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또 도슨트 활동을 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전시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또 특히 더슨트 선생님들의 그 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네. 일주일 정도 된 걸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9월 20일까지 여수 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진영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